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외 원조 정부 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ODA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K 프로젝트,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뭐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오피셜에? 예, 오버시가 그러니까 아니고. 공적 내지는 정부 해서 지원, 개발 알았습니다, 지원. 선생님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봐갖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사? 원래는 삼성 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K 한류 사업을 하는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A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만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 것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란 듣도 보도 못한 죄명이 새로 나오는 것이죠. 알선수재는 뭐냐 하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는 처벌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그 해외 개발 원조, 이른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코이카가 이제 집행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죄송하지만,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나가는 돈은 이제 유엔에서 의무적으로 GDP의 몇 프로 정도로 해외 원조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작게 하는 나라인데, 이른바 이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원조하는 돈들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빼먹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예. 박용준 왕차관이 그랬었죠. 예. 해외 자원외교 하면서 그래서 4자방 아니에요. 4대강 예. 자원외교, 예. 방위산업. 예. 3가지. 예. 돈 다 빼돌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그냥 그때는 그래도 예.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 네. 지금은 이 최순실 그냥 강남 아줌마잖아요. 아무 직책이 없는 강남 아줌마가 모든 걸 기획하고 여기 보세요. 이걸 해먹으려고 3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 유재경만 나왔는데. 유재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국제 코이카라고 그러죠.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이 임명합니다. 앉혀요? 네, 앉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두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앉혀놓고 뭔가 해먹으려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권을 해먹는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최순실이 혼자 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대사 같은 경우도 대사를 임명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교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법. 물론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그런 그전 정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회장도 대사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순실의 동의든 아니면 제안이든 아니면 어떤 요청이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까지 최순실이 손을 뻗쳐서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유재경 대사가 면접 비슷하게 받는 자리에 이 사업에 실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 그다음에 유재경 씨, 그리고 실제 최순실이 지금 주식 20%를 갖고 있다고 하는 모 회사, 인모 씨죠, 그 사장이. 인모 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틀을 짜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무산이 됐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없었으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무산이 되겠어요. 코이카에서는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재경 대사는 본인이 또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이카에서 실사를 갔었나 봐요. 물론 이 최순실도 유재경과 함께 미리 실사를 가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실사를 가봐서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어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에서 일정 부분 또 반대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업이 불발이 되고 대통령이 2번째 미얀마 방문할 때 이걸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사를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이카 이사장까지 임명하고 모든 걸 하나로 짜서 들어가려고 했던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의 그 모습이 우리 현 정부 또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이 유재경 대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태가 터지던 11월 무렵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사 썼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왜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확인해서 JTBC가 일보를 쓴 건데요.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뭐였냐면, 이 유재경이라는 사람이 삼성전기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프랑크푸르트는 최순실 독일 근거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지원을 삼성을 통해서 했던 관계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당시 교민사회에서도 미얀마 대사하기 전에 유재경 대사가 한 번도 미얀마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얀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연락이 와서 그런 연락이 와서 내가 이거 보이스피싱 받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얀마 대사로 간다고 할 때부터 교민사회가 출렁였다는 거예요. 미얀마하고 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민간 기업인 출신인데 왜 대사로 가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 교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유라와 삼성과 유재경 대사하고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혹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 속에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재경 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아그레망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교관을 다른 나라 대사로 파견할 때 그 나라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동의서를 물어보고 이 사람 괜찮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쪽 나라에서 도저히 이분은 안 되겠다고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이런 절차를 아그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썼을까? 삼성과 아그레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해외 개발 원조 사업까지 손을 대서 수백억을 해먹으려고 했다. 알선수재 미수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알선수재 기수입니다. 이미 결국은 이 사업 자체, 코이카에서 사업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760억 되는 건물을 사실 짓고 거기에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대행업체가 엠모 업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엠모 업체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 임모 씨가 있는데 결국 이 코이카 사업에서 입점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인모 씨가 가지고 있던 기업의 지분, 어디는 15%, 누구는 20%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20%라고 한다고 하면 지분을 차명으로 해서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최순실 씨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쉬웠는데. 그러니까 롯데에 장녀 누구 있습니까? 예. 신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리에 몫을 넣어주면서 거기에 뒷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딱 그건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했다는 건데 뒷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의 주식 20%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주식 한 주가 액면가가 한 5천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4만 주로 말해서 5, 4, 20 액면가로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달에 코이카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됐고 그 성공하는데 그 엠모 업체가 실질적으로 입점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 기업이 상장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50배 이상의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50배 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10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언론에서 나오는 이 추정적인 이익의 금액이 그와 같은 계산에서 그럼 검찰은 어떻게 겁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검찰은 2천만 원 계산합니까? 실질적으로 액면가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결국 5천 원 주식 4만 주에서 2천만 원 주식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검찰로서는 액면 주식 5천 원짜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대통령의 그 과정이 진행될 때 대통령의 역할은 지금 이제 그 검찰의 그분도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냥 나 통치행위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보면요.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행위였다.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누가 추천해서 그렇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최순실이 가끔 좋은 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 임명하기도 했다. 여러 명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명 하는 겁니다. 추천은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너무 추천한 게 최순실 혼자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추천을 많이 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인맥을 보세요. 지금 이 유대사가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억나시죠? 그 이모 본부장입니다. 이거 이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모 본부장이 어쨌든 이모 씨가 집사 역할도 했잖아요. 들어와 있죠. 미국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승장구했는데 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그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승진시켜라고 얘기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사 내용이 맞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본부장 최순실을 열심히 프랑크푸르트에 도와줬던 그 법인장을 본부장까지 승진시켜서 원래 본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제2본부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순실을 도와줬는데 이 유재경 대사와 그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 이모 씨가 유재경 씨를 최순실한테 청거를 한 거죠. 추천을. 지금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상화 씨가 유재경 대사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이상화. 얘기를, 이상화 지금 KB 하나은행 본부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기서 우리 최 교수님은 이모 씨라는데 여기서 지금 뭐 벌써 지금 언론에 지금 다 나오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유재경 지금 현재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른바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 근무했습니다.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이 누구죠? 어디죠? 삼성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지원했는 바로 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검으로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이 결국 그 기존에 있던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삼성과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이론 구성, 새로운 범죄를 구성을 해서 결국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할 때도 그렇죠.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플러스 하면 그 이사장 있잖아요. 코이카. 이 사람도 그 인맥에 함께 들어있어요. 이 사람도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어요. 예전에. 이사장 되기 전에. 그때 또 고대 아까 인맥 얘기하셨는데 고대 인맥의 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 그 다음에 유재경, 그 다음에 김인식 이사장까지 그분이 다 고대 출신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동문회 비슷한 무슨 소식지가 어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 고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순실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조직을 왜 못 파고 들어가냐면 특정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학맥이 있어요. 이게 고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2011년까지 삼성에서 근무했던 양혜경 씨. 그분이 고대 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방위산업에 손대고 있고. 특검을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 삼성과 오래전서부터 최순실과의 거래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한 떡고물이 뚝 미얀마로 떨어진 그렇죠. 거고. 그 인맥이 프랑크푸르트에 생겼던 것이고. 그러니까 최순실 프랑크푸르트를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인맥들을 만들고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사실 전문 분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외교관으로 일하신 분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아는 옆집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맞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보태서 설명을 좀 하자면 삼성이 글로벌 마케팅실, 그러니까 미전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안에 글로벌 마케팅실에서 최순실 씨, 그리고 장시호 씨,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유라 씨, 이런 지원을 하는 핵심 부서가 되는데 이게 그 계열사가 있잖아요. 삼성에. 여러 계열사들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삼성 전기에 글로벌 마케팅실에 유재경 대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전체 삼성의 골간 조직 차원에서 움직였던 흔적이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면 거기는 반드시 최순실 씨하고 오래전서부터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유재경 대사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게 폭발성이 크네요. 생각보다. 사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른바 동남아 미얀마에 대한 이른바 외교농단 사건 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안종범 수석에 대한 뇌물 문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원래 특검이 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오히려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월척이면서 동시에 신받다. 그렇죠. 신받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공적 원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온 것은 그냥 문화융성 차원에서 이 동남아,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웅산 수치의 여사가 들어오는 민주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류를 심으라라고 해서 그런 문화융성 차원에서 했다라고 밖에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그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권을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일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근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혐의가 뭐였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게 400억이 넘고 다른데 200억이 넘어서 430억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그 체포영장을 받는데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란 듣도 보도 못한 죄명이 새로 나오는 것이죠. 알선수재는 뭐냐면은 공무원이 범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브로커를 해서 알선에 관해서 대가관계로 돈을 받는 것을 알선수재라고 하는데요. 어떡한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는 처벌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고 그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외교계의 국정농단 플러스 이권 개입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비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정치적 파장까지도 문제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해외 원조 정부 개발 사업인데요. 이렇게 ODA라고 부릅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 업체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주식 이런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건데요. 미얀마의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무려 760억.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760억 원이 또 최순실 씨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t. 오피셜에? 예, 오버시가 그러니까 아니고. 공적 내지는 정부 해서 지원, 개발 알았습니다, 지원. 선생님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원이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내가 기사를 안 봐갖고.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2016년 작년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지금 어제 그 특검에 나갔던 이 유대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얀마 대사 갈 생각이 원래 뭐 하던 분인데요, 유대사? 원래는 삼성전기의 그 유럽 법인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기도 하고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작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그 해외 개발 원조, 이른바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코이카가 이제 집행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좀 죄송하지만 코이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나가는 돈은 이제 유엔에서 의무적으로 GDP의 몇 프로 정도로 해외 원조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작게 하는 나라인데 이른바 이 코이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원조하는 돈들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빼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그 전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박용준 왕차관이 그랬었죠. 해외 자원외교 하면서 그래서 4자방 아니에요.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세 가지. 돈 다 빼돌렸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그때는 그래도 그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 지금은 이 최순실 그냥 강남 아줌마잖아요. 아무 직책이 없는 강남 아줌마가 모든 걸 기획하고 여기 보세요. 이걸 해먹으려고 3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유재경만 나왔는데. 유재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국제 코이카라고 그러죠. 코이카 이사장도 최순실이 임명합니다. 앉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앉히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기 위해서
두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앉혀놓고 뭔가 해먹으려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통로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최순실이 혼자 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나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대사 같은 경우도 대사를 임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교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방법. 물론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앉힐 수 있는 그런 뭐 그전 정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중앙일보 회장도 대사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예.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순실의 뭐 동의든 아니면 뭐 제안이든 아니면 어떤 요청이든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업무에까지 최순실이 손을 뻗쳐서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유재경 대사가 면접 비슷하게 받는 자리에 이 사업에 실제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의 대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 그다음에 유재경 씨, 그리고 실제 최순실이 지금 주식 20%를 갖고 있다고 하는 모 회사, 인모 씨죠, 그 사장이. 인모 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틀을 짜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련해놓고 들어간 거죠. 근데 황당한 것은 A4 용지 한 장으로 된 이 미얀마 내에 이 한류 사업을 하는 그 계획서를 A4 용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가 정말 방문하고 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그쪽에 한류 드라마도 잘 나가고 또 그 김치 보쌈도 잘 되는 거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이 미얀마 대사가 경질이 됩니다. 지금 후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순백 그 대사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사가 교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대사가 3월 달에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던 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 9월 달 무렵에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그 무렵에 그 ODA 이 사업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외교부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코이카, 그 국제지원단에서 하는데, 이 국제지원단에서 이걸 하라 하는데, 우리가 봤더니만 안 된다, 이거 지금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막았는 건데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은 760억이란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사가 이 일을 해내면